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체감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죠? 어쨌든 뭐 양시장 모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 상승해서 그런 줄은 몰라도 어쨌든 시간 뭐 후반으로 가면서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자평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을 해보자면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3월 12일 이후 최다였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순매수는 전체적으로 양시장 다 합쳤을 때에 어쨌든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이번 주 모두 좀 상승을 했고요. 10일 중 8일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면 추세를 괜찮게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뭐 소위 말하는 희망회로 돌릴 수가 있겠죠. 코스피 전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화학업종만 약보합이었고 뭐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크게 어떤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많이 있죠.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테이퍼링 이슈가 앞두고 있다라는 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중국발 아시아 시장의 어떤 하락, 중국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시장은 오전 10시 반에 아시아 시장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떼놓고 보면 오전 한 10시 이후의 흐름만 괜찮다면 이제는 장 흐름 자체도 아주 크게 많이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 같습니다.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차트와 업종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요즘에는 이트론과 EID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EU 승인됐다라는 뭐 이런 에너지 경제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기사를 보면 접종 증명서가 인정되고 기술적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체들, 뭐 매경, 한경이라든지 조중동,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 보면 러시아 측이 또 얘기를 했어요. 이 항상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때 러시아가 아닌 WHO, EMA, 유럽, 북미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러시아가 본인들이 말하죠. 자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인 스푸트니크가 사실상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산마리노의 스푸트니크 V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한 것이 EU의 승인과 마찬가지다 라는 주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스푸트니크 V의 해외 생산 및 공급을 맡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RDIF, 이 굉장히 많이 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실제로 어떤 회사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언론 플레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산마리노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앞으로 EU 회원국 전체와 생겐 조약 가입국에서도 유효하게 됐다. 어쨌든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흐름이 괜찮았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바로 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양봉 1.03% 뽑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이 9천억 샀고요. 기관이 8,900억 샀어요. 합이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금액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개인은 역시 이런 시장에선 팔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팔았습니다. 뭐 그런 흐름으로 갔고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 코스피 털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사실은 들고 가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316포인트 장중 최고로 찍었던 게 약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과연 이 3316포인트란 이 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매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들은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코스피 등락이 약 상승 713종목, 하락 149종목 됐습니다. 굉장히 상승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760억 샀고 기관은 72억 순매도로 굉장히 좀 적게 매도했어요. 아울러서 개인도 계속 이제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양봉 뽑아버리니까, 그죠? 개인들은 다 팔았다 보시면 됩니다. 1000종목이 상승했고 260종목이 하락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양시장 모두 남은 수목은 특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판매하는 것 막 매도하고 싶으시고 막 손가락 막 움직이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트론하고 EID 중에서 EID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이 노란색 박스권에서 하방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하루 정도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맞는데 만약에 근데 이 500원 정도를 깨버리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120평선까지도 찍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오늘 이 EID와 이트론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수가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행히 흐름을 괜찮게 이어갔어요. 괜찮게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쉽죠. 22평선 찍고 윗구르 달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거래량은 뭐 많진 않았습니다만 과매도권에서 나온 이런 영망치형 양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요 흐름에서 이 윗구르 달면서 쭉 매도한 주체는 뭐 개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 금투의 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볼 만한 자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버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더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수의 상승 흐름이 괜찮고 뭐 개인과 외인과 기관 중에서 기타 법인과 외인이 매도하고 개인과 금투 쪽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내일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22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해라라는 겁니다. 22평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약 560원 정도를 윗골이 없이 돌파해야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물량도 있고요. EID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화전기의 물량들이 또 남은 게 있어요. 이거 8월 6일 정도로 제가 아마 알고 있는데 혹시 제 날짜나 이런 게 다르다면 댓글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에나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항상 전환사채라든지 이 뭐 매도 물량이 있는 시점을 두고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제일 좋은 거는 이 백신 변이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부스터 샷이든 뭐든 간에 EU와 WHO에서 하나라도 한 단체라도 승인만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22평선 찍고 물량 좀 소화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큰 뭐 이슈는 없었어요.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그냥 0.19% 거래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요 시점에서 대차 한번 볼게요. EID의 대차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공매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대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든지 그런 이슈도 없고, 신용도 보면 이 신용 잔고를 봤을 때요, EID 신용 잔고가 현재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요금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신용도 문제가 없고, 어쨌든 물론 그 문제보다도 추가 상장되거나 이런 이슈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요런 이슈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EID와 이트론이 갈 수 있는지는 내일 시장, 모레 시장까지 제가 영상으로 좀 분석하면서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아쉬워요. 진짜 양봉 한번 딱 세우면,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이게 더 가겠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런 흐름, 22평선을 돌파해주고 위에서 꽉 채운 양봉 나와주는 흐름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EID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트론 한번 가보면, 이트론 오늘 괜찮았어요. 4.48%. 이 정도까지도 거의 갔습니다. 22평선 거의 찍는 정도 수준까지 가고 윗꼬리 달면서 쭉 밀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업종 차트도 과연 밀렸나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잠시만요. 오늘 그런데 이 코스피는 20평선 돌파해주면서 양봉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이런 흐름은 본다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등이 더 셀 수도 있었는데 좀 약하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뭐 이 정도 물량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오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뭐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봉 영망치 나왔다. 거래량이 좀 터졌고 하방권이다 라고 하면 저는 좀 지켜볼 만한 명분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매동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트론도 그렇고 EID도 그렇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사고 뭐 기관이 사면 더 좋고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입질이 없습니다. 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짧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22평선 안착해줘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걸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끝까지 플러스로 가는지. 오늘 이 EID는 UBS가 쭉 사다가 초반에 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나 했는데 아쉽게도 장후반 되면서 좀 밀렸어요. 그게 뭐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그러니까 UBS 쪽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동 다 까보고 보면 순매수에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주체가 뭐 모건이라든지 UBS, 메릴린치는 단기적인 흐름이 강한 단기적으로 많이 좀 사고팔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CS라든지 메릴린치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아니면 뭐 UBS 요런 회사에서 좀 들어와 주는지를 한번 보면서 살펴본다면 더 가름하기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주시면서 거래원을 보면서 어디가 샀는지 파는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조금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